여러분 반갑습니다. 듀박스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이패드를 사용하다가 구매했던 시기를 확인해 보니 거의 1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프로크리에이트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을 잠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이패드를 사기 전에 주로 포토샵에서 작업을 했고요. 사용하던 타블렛은 인투어스 프로 PTH651이었습니다. 사실 별 불만 없이 작업을 잘하고 있었는데요. 아이패드를 구매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동이 가능한 액정 타블렛이 필요하다고 느껴서였죠. 특히 미팅을 할 때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바로바로 구현해서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밖에서 그림 그리기도 좋고 간단한 수정은 밖에 있을 때도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었으면 하는 필요가 있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프로크리에이트를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을 먼저 이야기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역시 캔버스 크기에 따른 레이어 개수 제한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알고 구매했는데도 역시 아쉽더라고요. 저는 A3가 최대로 작업할 수 있는 사이즈였어요. A3를 300dpi로 설정했을 때 레이어 수가 26개입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알뜰살뜰 운영해야 하는 레이어 개수이죠. 보통 동화책 작업을 의뢰받으면 펼침면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애니메이션 작업을 한다고 레이어를 최대한 분리해달라는 요청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동화책의 펼침면이나 포스터 작업의 경우에는 A3를 가뿐히 넘어가게 되는데 큰 사이즈일수록 아무래도 레이어가 많아집니다. 만약 밀도가 높고 큰 사이즈의 작업이 주를 이루는 분이라면 프로크리에이트가 크게 쓸모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로크리에이트에서 A3로 작업한 그림의 레이어를 보시면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사물은 같은 레이어에 그렸습니다. 뭔가 수납장을 꼼꼼히 쓴다는 느낌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 A3까지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작업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느끼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타블렛 작업은 허리를 펴고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여서 피로도가 덜한데 아이패드 작업은 아무래도 머리가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 금방 피곤해지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아이패드를 세우든 눕히든 위치를 조절하든 아무튼 다 어깨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장점은 역시 이동성과 그리기에 최적화된 가벼운 터치감이었습니다. 저는 큰 사이즈 작업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단한 작업도 많이 하는데요. 같은 책 작업이어도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작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책 표지는 아이패드에서 작업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레이어 개수도 아마도 이게 128개였나요? 제한도 거의 없고요. 프로크리에이트가 포토샵보다 훨씬 가벼운 프로그램이어서 오로지 그리는 작업만 할 때에는 자꾸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이 책 또한 전부 아이패드로 작업했는데요. 내부에 들어가는 일러스트도 사이즈가 크지 않다 보니까 아이패드로 그리는 것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이 책이 귤 그리는 영상 중에 언급했던 그 책입니다. 역시 작가를 만드는 거는 마감인지라 이 책을 완성하면서 브러쉬 속성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죠. 또 문구류를 주로 만드시는 분이라면 잘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페어에 나갈 때 들고 갈 굿즈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주로 작은 사이즈가 많아서 문구 제품 만들 때는 주로 아이패드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PC는 아이맥인데요. 맥을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픽 작업할 때 그 최적화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가벼움 때문에 애플 생태계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요. 포토샵에서 그림을 그릴 때도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가끔 질감이 무거운 브러쉬를 쓸 때 전혀 예고 없이 다운되시는 거 말고는 불만 없이 잘 쓰고 있었는데 이게 프로크리에이트를 쓰다가 포토샵을 써보니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토샵 정품을 쓰고 있는데요. 유료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카일 브러쉬를 주로 페인팅에 사용합니다. 근데 좀 러프한 질감을 가진 브러쉬들은 보통 무겁습니다. 그만큼 다운도 잘 되죠. 그런데 프로크리에이트에 있는 브러쉬들은 그런 게 없어요. 프로그램이 멈추는 것도 없고 뭔가 엄청 가볍고 일단 마음이 편한 그런 느낌입니다. 게다가 이번 업데이트로 외부 브러쉬를 적용할 수도 있어서 제가 포토샵에서 쓰고 있는 카일 브러쉬들을 프로크리에이트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들도 더 다양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이브러쉬가 궁금하시다면 포토샵을 한 달만 유료로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하이브러쉬를 불러오지 않더라도 프로크리에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브러쉬만으로도 정말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보정 작업이나 편집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패키지로 이렇게 월결제해서 쓰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까 10,000원이 조금 넘는 가격으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포토샵과 차별화된 특별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웬만하면 포토샵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브러쉬는 오히려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카일 브러쉬가 훨씬 더 풍성하죠. 단지 프로크리에이트만의 그리기에 최적화된 환경과 액정 타블렛이라는 그 직관성 때문에 특히 작은 그림을 여러 개 그려야 할 경우 포토샵보다 효율적이고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러나 용량이 큰 작업은 레이어 운영 때문에 아무래도 포토샵이 정신건강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페인팅 외에 메모나 아이디어 스케치는 모두 연필로 노트에 하는 편이어서 많이들 쓰시는 굿노트나 다른 스케치 앱은 쓰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기 많이 보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용량이 큰 작업을 주로 하시고 종이 노트를 선호하신다면 아이패드 구매를 좀 보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간단한 그림을 주로 그린다거나 드로잉 연습을 자주 하고 싶은데 망치는 것이 두려워서 자꾸 재료에 손이 안 가는 분들은 꼭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그림 연습하는 것이 정말 쉽습니다. 뭐든지 시작하기 전에 진입장벽이 낮아야 뭔가를 지속하기가 쉬운데 아이패드는 그런 면에서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사실 이 가격을 주고 샀는데 안 그리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일단 질러 놓은 다음에 할부금을 원동력 삼아서 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